네, 반갑습니다. 제도박사TV의 재성욱입니다. 자,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8월이 되고 나서도 7월의 그 더위의 그런 어떤 무더위가 그치질 않고 더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더웠던 해가 기억나는 게 1994년 김일성 죽었을 때가 아마 가장 저는 더웠던 해인데 아마 올해가 아마 그 해를 뛰어넘지 않을까. 밤새도 열기가 아마 식질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박사TV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부산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의했던 특강인데요. 100세 시대 노후 설계 내 집으로 준비하기 요 강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그 청년들이 알아야 할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 불인이들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내가 청약을 받아야 되는 아파트들은 도대체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되고 어디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인지 아파트를 내가 실거주로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팔 때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곳인지 아니면 하락할 곳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분들도 정확하게 부동산의 어떤 시장 전망,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상 많은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과 상승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는 부동산 시장은 저는 매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팔기보다는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1주택자분들은 자기 집이 팔린다는 가정하에 상위지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다주택자분들은 아직까지 9월에 금리 하락 시기 10월에 한국은행의 금리가 내리는 그런 시기를 잘 살펴보고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주택자들은 투자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10가지 원칙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부동산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아파트가 역세권이냐. 역세권이란 말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500m 10분 안에 들어오느냐. 두 번째가 브랜드 아파트냐. 브랜드가 브랜드 아닌 아파트들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왕이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좋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는 신축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 되는 게 좋고 구축 아파트, 우리 구축이라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구축이라고 하는데 그 구축 아파트는 한 500세대 이상은 되어야지 나중에 아파트 가격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를 잘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형 평형은 아무래도 쾌적성, 산, 바다, 온천천, 한강 이런 것처럼 주변의 어떤 환경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크게 와닿아지고 소형 평형, 24평, 34평, 34평 이하짜리는 지하철과의 접근성, KTX와의 접근성, 시외버스 터미널과의 접근성, 이런 어떤 그 교통에 대한 접근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분양권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전동, 금정구 하면 장전 레미안, 해운대 하면 해운대 자이, 해운대 레미안, 아니면 LCT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그럼 그런 아파트들은 그 지역의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다가 상승하게 되면 확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은 상당히 투자해 볼 만한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표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가장 비싼 아파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키가 가장 큰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가장 높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선택하고, 혹시 그 지역에 최근에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또 이런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분양한다라면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엄궁에 있는 아파트 최근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를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발전 가능한 곳에 가치를 둬야 된다. 지금 그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자꾸 뭔가 개발되는 지역, 막 지하철이 없는데 지하철이 생기고, 뭔가 막 개발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그런 지역들은 미래 가치가 있다. 우리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은 많죠. 가덕도 신공항 주변에 있는 뭐 강서구라든지 그다음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또는 북항 재개발. 우리 북항 재개발은 지금 계속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밀려고 하고 최근에 그 허브 통과가 되면서 그 지역을 또 특수한 어떤 지역 뭐 또 건축물도 또 이렇게 또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최고 좋은 건축물을 짓겠다 뭐 이런 어떤 발표도 있었고 하여튼 북한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거기에 내실을 지금 쌓을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걸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러면 계속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북한 재개발 지역 주변에도 잘 살펴보시면 좋다. 그리고 일광신도시 주변에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뭐 이런 지역들은 계속 교통이 좋아지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동도 1호 라인 다르고 2호 라인 다르다. 부동산 특성 중에 하나가 개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성은 같은 84제곱미터지만 1층에 101동, 101호, 102호 다르단 말입니다. 남동향, 남서향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남동향이 좋은지 남서향이 좋은지 그 뷰가 어떤지 향은 남동향을 선호하는 지역인지 남서향을 선호하는 지역인지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남서향을 선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어떤 구시가지들은 남동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여섯 번째는요. 브랜드 파워가 좋은 건설사일수록 프리미엄도 강하다. 제가 박사 논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같은 조건인데 브랜드가 아파트냐 브랜드 아니냐 아파트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에도 나타나고 가지고 있는 신축, 구축일 때도 브랜드냐 브랜드 아니냐는 차이가 크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환경 친화형 아파트를 공략해야 된다. 자꾸 이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자꾸 이제 나이대가 자꾸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아파트가 젊은 세대의 어떤 주거 문화였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사야지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주변에 환경이 좋은 곳, 뭐 주변에 산, 바다, 강, 뭐 이런 것들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거나 아니면 산에 있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원 가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8번 높은 건물이 많은 지역의 주변 아파트를 사라. 우리 부산이든 서울이든 전국에 높은 건물들이 있는 곳은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그 일하시는 분들 그 주변에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쪽으로 직주근접 원칙에 의해서 직장과 주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비싸지만 강남에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고퀄리티의 그런 직장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가에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하고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은 곳을 공략해야 된다. 학군은 아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시점에 있어서는 학군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옛날에 10명 놓던 거 5명, 뭐 2명, 1명을 놓더라도 더 이제 자녀들을 또 좋은 어떤 그 학군으로 편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곳, 특히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중학교 학군은 잘 보면서 그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아파트를 선택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강의 말미에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인테리어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하면 안 되고요. 남이 좋아하는 색깔. 왜? 여러분 나중에 팔 때 여러분 아파트를 사실 분이 20대인지 50대인지 70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색깔의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누구나 다 선호하는 층수를 선택.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은 게 바로 로얄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도박사TV에서는 좋은 아파트 고르는 10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제가 시간에 한 10분 안에 맞추다 보니까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이 10가지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아파트 고르는데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대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